설명드린 연사분들이 말씀했던 거는 일반 범용적인 그 환경에서의 그런 용도였고, 기업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했던 어떤 FRDC에 대한 뭐 SFU,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또 기업용에서 바라보는 시각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동남아는 수십 번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이번 갔던 지금 여기가 태국의 크라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매우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고요.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희 유프리즘은 이제 그 화상 협업 솔루션과 이제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그 화상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단지 화상 솔루션으로만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글로벌 업체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입니다. 뭐 트윌리도 그렇고 뭐 시파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업체들이 사실 그런 파스 개념 이런 부분을 플랫폼으로서의 가고 있는 부분을 했고요. 저희 유프리즘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그들이 꾸준하게 계속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유프리즘에서 2005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주안점이 됐던 거는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컨버전스였어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게 MCU라는 부분의 장비고 MCU라는 장비하고 323 SIP가 연동이 지원이 되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던 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패스트 팔로우감,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키오스크, 헬스케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동해서 발전하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웹RTC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한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큐리스 클라우드라고 런칭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웹RT 중심과 저희가 클라우드 MCU 중심의 기술을 선보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서베일런스, 스마트 프리벤션 오브 디제스터 해가지고 재난 방제, 관제 솔루션으로서 특화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스마시티는 이제 화상 상담 센터라고 해서 어떤 그런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2005년에 유프리즘을 창업했고 개발자로서는 어떤 병역 특례라든가 국가에서 다행히도 저에게 어떤 특혜 아닌 해서 어떤 무사히 어떤 개발자로서 그 다음에 유프리즘이 창업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온소이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화상회의를 개발을 했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망한 거죠. 그래서 유프리즘을 창업하게 됐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국내 화상회 시장이 그냥 PC to PC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갔던 건 아까 컨버전스 그리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시키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거기 업력이 이제 꽤 됐고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전에는 장관상도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뭐 가문의 영광 그런 직업 좀 되게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았던 회사중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게 이 어려운 솔루션 시장에서 계속 어떤 한 길만을 파서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냥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큐리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 클라우드, 큐리스 클라우드 화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 뭐 네이티브, 저희 클라이언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컨퍼런싱 솔루션, 뭐 시스코라든가 폴리콤이라든가 이기종 장비들하고 같이 되는 그런 거고요. 영상 전화기, 뭐 에리슨 LG 영상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밴드들 부분들이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호환되고 컨버전스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전용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큐리스 클라우드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웹RTC 기술로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화면이 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드웨어 화상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이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하고 같이 모든 걸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려면 뭐 HDA 323, SIP 이런 프로토콜들을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해야지 가능하고요. 이런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라 하지만 웹RTC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표준적으로 이게 구현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폴리콤이든 시스코든 그런 업체들이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2편 연속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큐리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웹RTC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이제 개발한 부분이고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한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특화된 웹RTC 이제 피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하고 많은 업체분들이 현재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순수 어떤 웹RTC 중심으로 개발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지금 갖고 있던 어떤 각종 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웹RTC가 또 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이티브라는 부분도 같이 해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파리가 iOS 11부터 지원하고 웹RTC, 안드로이드 지원하고 있지만 브라우저 상에서 모든 호환성을 다 맞춰주고 거기다가 어떤 브라우저 창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실수로 백버튼 누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용 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물론 모바일 직접 웹RTC를 하고 있지만 어떤 화상의 서비스, 화상 상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체적인 브라우저에서 어떤 웹RTC 되는 게 훨씬 더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설치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돼야 되니까. 근데 화상이나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MCU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HDA 323 SI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HDA 323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올드한 기술로 생각하시고 그러실 텐데 실제는 현업에서 아직까지 HDA 323이 비디오 컨퍼런싱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SIP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SIP 프로토콜을 맞거나 거기 하지 병행해서 하거나 HDA 323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저희가 이번 달에 SK그룹의 화상회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HDA 323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SIP가 요즘 대세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쓸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 컨퍼런싱에서 지금 나와 있는 폴리콤, 시스코, 기존의 소니, 어바야, 라드비전 각종 코덱들이 장비들이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고가의 장비고 걔네들이 SIP가 탑재됐던 게 불과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컨퍼런싱 고가 하드웨어 장비가 사용됐던 그 기간은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아직까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도 SIP는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래도 고객분들은 HDA 323이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업용에서 필요한 부분은 듀얼 스트림입니다. 듀얼 스트림이란 거 뭐냐면 HDA 이상 BFC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두 개의 스트림을 화면에 내보내는 건데 하나는 이제 메인 영상 나오고 다른 모니터에는 문서 영상이 나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하드웨어 화상의 업체들 코덱들은 다 이 듀얼 스트림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기업용 서비스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객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 있고 그게 단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니터 하나인 어떤 반말 장비는 그 기업용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티브 퀄리티라는 이제 WebRTC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WebRTC 어떤 특화 기능으로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화면 공유 그 부분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타 서비스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저희는 듀얼 모니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하더라도 WebRTC 입장에서 판서가 가능하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유 화면에서 판서 가능한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뭐 하드웨어 코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공유 같은 경우 이제 순수 WebRTC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티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판서도 하고 동영상 실시간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보시는 거고요. 아래쪽 하단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 코덱에서 보면 이제 메인 영상 나오고 이제 문서 영상 나오면서 이제 판서도 되고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영상 위에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레코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녹화를 끝낸 다음에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서 화면을 전환했을 때 이제 화면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PIP로 이 영상이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MCU에 대한 부분이 설명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MCU가 일반 범용 WebRTC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서버 쪽에 CPU 파워를 많이 소모하고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거기다가 MCU라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하겠죠. 무료로 서비스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년 전에 회사에서 시스코하고 퀄리콤에 대한 MCU를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환성 테스트도 하고 기능 분석도 해야 되니까. FHD 3자입니다. FHD 3명의 사용자가 회의할 수 있는 MCU 솔루션인데 저희가 중고로 구매했어요. 5천만 원씩 구매했습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단지 3명이 회의할 수 있는 장비인데 5천만 원이에요. 만약 그게 정가는 얼마였었냐면 8천만 원이었어요. 각각의 장비가. 그거 굉장히 고가인 거죠.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근데 아까 보셨던 하드웨어 화상이하고 아니 영상 전화기라든지 이런 표준 H.323 SIP 프로토콜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다자간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고 기업용으로서 화상의 솔루션이 존재를 할 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 MCU입니다. MCU가 없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WebRTC만으로 화상을 꾸민 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WebRTC가 굉장히 편한 기술이고 워낙 강력하게 만들어서 쉽게 처음에는 미디어 서비스가 되게 되지만은 근데 조금만 더 기업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서 그런 화상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그런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런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고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솔루션 업체로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저희도 이제 13년이 됐지만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하지만은 레드오션이고 비디오 컨퍼런스 시장은 국내 시장이 작다는 얘기지 해외에서는 조단위 이상의 시장이고 비디오 협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많은 지금 현재 WebRTC나 기타 우리나라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외상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근데 반대로 해외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국내 시장 고 어쩌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더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제가 MCU라는 장비에서 아까 가장 고부가치라고 했는데 아까 3명이 회의하는데도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들은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굉장히 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서버 파워가 드는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겁니다. 굉장히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 거고 그 MCU라는 기술 자체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MCU는 뭐냐면은 그냥 서버에서 믹싱만 하고 내려준다고 MCU가 아니라 H.324 SRB 프로토콜까지 지원해서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MCU라는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서버에서 믹싱하고 렌더링에 내려주는 부분만이 그런 MCU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비디오 컨퍼런싱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요. 이건 익히 많은 부분들이 보고 있으니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H.324 SRB 표준 프로토콜로 내고해서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서버 MCU 쪽에서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맞게 프레임, 레졸루션, 밴드위스, 코덱에 따라서 인코딩해서 단말로 각각에 보내주는 게 이게 MCU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럴 때 매우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MCU 호환성 부분인데 비디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폴리컴하고 시스코입니다. 대부분의 90%까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니, 아드비전, 에버비라든지 남은 어떤 분소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나누고 있고 그 대부분의 시장은 저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H.323 SIP라는 표준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펌에 따라 호환성이 다릅니다. 동작 방식이 약간씩 다르고 게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루션에서 국내에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화상의 장비가 굉장히 아까 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걔네는 유지보수 요율이 얼마냐면 25%예요. 하드웨어 도입을 했는데 유지보수 매년 25%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옛날 코덱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 324 SIP 버전들이 아주 펌웨어 버전마다 버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할 때는 버그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돼요. 자기네 글로벌 업체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이제 국산 솔루션이 할 때는 다 맞춰줘야 되는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제 버그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 거를 이제 버그를 피해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유프리즘 어쩌면 강점 아닌 강점이 10년 동안에 그런 10여 년 동안에 그런 치고받고 호환성하고 또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해외 경쟁 업체보다 오히려 호환성이 더 높은 그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 저희 회사에서 보유했던 모든 장비들 다 붙였던 부분들이 어떤 324 SIP 이런 부분들 호환성 보여던 데모였고요. 한국 MCU 시장 시효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 유프리즘이 그러니까 창업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내 그전에 군 시장에 주력하다가 이제 일반 시장에 나왔을 때 모든 100% MCU 시장은 폴리컴과 시스코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00%. 근데 지금은 저희 유프리즘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처음 스타트에는 MCU만 납품되지 않았고 MCU 플러스 모바일, MCU 플러스 PC 소스 통합해서 어떤 MCU가 보조제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납품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MCU 단독적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청, 최근에 유유제약, 최근에 도로교통에서도 시스코 폴리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저희가 이겼고 지금 같은 경우 어쨌거나 외산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 업체로 그래도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산 업체다. 그래도 저희가 만약 아니었으면은 MCU 가격이 굉장히 엄청나게 고가인데 그 가격 부분을 굉장히 낮췄다. 저희 유프리즘의 어떤
잘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CU 퍼포먼스 쪽에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CU가 존재 가치는 그 단지 몇 명이서 회의할 때가 아니라 그 부분도 당연히 이기종 장비하고 연동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수십 명의 회의, 도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54명이 한 방에 붙습니다. 그 커스터마이징된 레이아웃에다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부분에서 그런 성능과 퀄리티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호환성도 더불어서 지금 50명에 대한 레이아웃을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보유된 화상 장비들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저희가 어떤 MCU 매니저, 이건 MCU를 납품할 때 호출하는 게 관리자 페이지고요. 그 외산 업체에 대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영상 시뮬레이터로 이제 수시대 붙여가지고 이제 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오류나 대용량일 때 그런 안정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MCU에 대한 어떤 그 테크시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기능들 다 나열한 부분이고 저희 MCU 같은 경우는 뭐 FHD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어떤 MCU로서는 뭐 글로벌하고 비교에 건져 가서 손색 없는 수준을 거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그 플랫폼으로서의 성장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관련 부분에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큐릭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동되고 그 서비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SDK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퓨처로봇이 국내 대표적인 그 업체이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업체죠. 거의 저희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이 탑재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서비스 이번에 철도청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납품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트윌리오 같이 뭐 어떤 좀 더 쉽게 사용자들한테 어떤 시파스로서 서비스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체제까지는 저희가 오픈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B2B, B2C를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바이더 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개발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API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수백 가지 뭐 API 그 다음에 다양한 뭐 랭귀지 이런 부분 WebRTC 해서 뭐 REST, 뭐 C, C++, C# 이런 다양한 쪽에 심지어 이제 WebRTC까지 이제 그런 부분. 기업령으로서 또 하나 아직까지 버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 또 농협이 그 화상 상담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근데 거기는 뭐를 사용하고 있냐? 그 상담원 쪽은 액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직까지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잔재 부분이고요. 뭐 MP API라든지 액티베이스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이런 그 플랫폼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용역을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샘플 앱이고요. 그런 걸 구동을 해서 각가지 기능들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모 앱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 큐릭스란 플랫폼이 예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큐릭스 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까지 올라와 있는데 큐릭스 6 이전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이런 큐릭스 플랫폼 형태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지 않았고 7부터는 완전하게 저희가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UI, UX, 그 다음에 SDK적인 부분에서 플랫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아까 전 페이지에 설명 보여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API와 이런 SDK 이용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화상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상 상담도 전혀 다른 서비스 형태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상담원과 뭐 아니면 고객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고 있고 밑에는 그 문서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고 뭐 화면 공유나 이런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재난관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큐리스 플랫폼에 올라가 있고 그 재난관제에 특화돼서 뭐 지령도 내리고 모니터링 수십 개의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지시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특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SK 그룹 포탈 쪽으로 이번 달에 오픈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큐리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게 단순화된 UI로 좀 사용하기 보기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용에서 고객들이 그런 UI를 원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웹엑스라든지 그런 UI를 오히려 지금도 더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보셨던 본 부분이 지금 어떤 웹RTC적인 UI 형태로 해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네이티브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트원 비즈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분에서 기업, 조직도 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유프리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최근에 2년 동안 수출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화상의 업체들이 사실 많이 그 흥망성쇠를 겪었고요. 불과 10년 전쯤에 어떤 화상의 시장이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웠었고 국내 시장에서만. 근데 그 업체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많이 작아졌다, 그리고 많이 보편화된 뭐 스카이프라든지 그 대체제 화상의 기술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RTC라는 기술이 이제 되는 거고요. 누구나 쉽게 화상을 접할 수 있는, 굳이 왜 전문적인 화상의 솔루션 도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트원이 굉장히 옛날부터 저도 아직까지 네이트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데 네이트원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기업용 메신저 시장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용 메신저 시장이 따로 열렸다는 거죠. 굉장히 국내 시장이 오히려 화상회보다 더 시장이 컸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그럼 기업용 시장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무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떤 시큐리티 보안성,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냐,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그 부분이 전문화된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그 조직도라든지 연동이라는 서비스나 뭐 그룹별 연동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이종 장비, 324 SIP 같이 하드웨어 화상회라든지 어떤 회사 내 보유된 IPPBX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중요한 가치가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국내 시장에서 유프리즘이 치열하게 서바이벌을 했고, 그 결과로 아까 외산 업체들은 저희 나라에 들어왔지만 저희는 반대로 이제 해외로 지금 진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19년도 1월 달쯤에 미국의 버티칼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국에 런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또 안에 그 프라그마라고 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화상의 본거지인 그 나라에 저희 화상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되는 저희 국내 화상의 서비스로서는 어떤 기념비적인 업체로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년까지는 에릭슨 LG와 같이 해서 약 40개 개 국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되게 되고요. 저희가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주력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프리즘이 아까 여러 가지 기업에서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까 웹RTC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것, 아까 듀얼 스트림, 2개의 영상
저장이 가능한 구조가 웹아치 가능하고 서버 녹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화면 공유에서 판서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기존의 어떤 웹RPC로 단지 미디어가 주고받고 하는 것만으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기업용 시장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해야지만이 어떤 기업용 솔루션으로서 인정받고 어떤 진출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 저희 유프리즘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슬랙이라는 업체, 페이스북이라는 업체가 올해 그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저희가 가서 전시도 하고 참가를 했었는데 가서 느꼈던 건 그랬습니다. 올해 화두는 뭐 팀이었어요. 팀. 협업. 여전히도 협업하고 강조했지만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슬랙이나 이런 업체들이 원래 슬랙이 협업이라는 주제로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채팅으로 시작했던 업체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른 서비스, 결국 협업, 다른 업체랑 이게 오버랩 되면서 그 부분들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페이스북이나 다른 업체의 협업적인 부분들도 매한가지라는 거죠. 트윌러도 마찬가지고 많은 서비스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하나를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결국은 다 하고 있지 않나. 저 유프리즘도 지금 분명 기업용 솔루션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서바이벌을 해왔지만은 아까 MCU라는 강력한 무기 하나로 지금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MCU에서 진출해서 해외 각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아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플랫폼으로서 제공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다른 업체가 하지 못하는 거기다 색깔을 하나 더 얹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저희가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나 이맘때가 다시 돼서 어떤 부분들이 됐다고 하면 저 유프리즘이 우리가 좀 더 많이 크게 성장한 어떤 글로벌 우리나라의 솔루션으로서 서바이벌에서 정말 성공적인 신화를 이렇게 세운 업체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비디오 시장에서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으로서는. 그래서 저희 유프리즘이 어떤 노력을 해서 14년 동안 달려왔고 좀 더 높은 다른 업체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달성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프리즘 차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별도로 솔루션을 개발.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걔네들의 전산 시스템이 이미 수십 년 동안 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장비와 그 다음에 만들었던 코딩 돼 있던 부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변화를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성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걸 한꺼번에 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빠르긴 한데 근데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거기는 훨씬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안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보안도 굉장히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보안적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